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오후 6시 33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전 종목, 전 업종이 골고루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상승률도 굉장히 컸죠. 그만큼 강하게 상승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는 중요한 날이었는데 강하게 상승했으니까 기술적인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자면은 25,000이란 자리가 나스닥인데요. 25,000이란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어젯밤 저항 테스트를 한 건데 이날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강한 매수세를 보여준 겁니다.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으니까 뭐죠? 그만큼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아직도 강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한데라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난번에는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시장이 한 번 더 빠져버렸다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한 번 더 빠졌더라면은 야 그러면 고점과 고점이 단기적으로 낮아지고 있네. 하방 베팅의 근거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어젯밤 중요한 저항에서 돌파한 착을 하면서 저항을 돌파한 착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방 베팅의 가능성에 싹을 지금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강하구나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죠? 하방 베팅의 냄새조차 지금 지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그 전고점에 도전을 하고 있죠. 고점의 높이가 여기나 사실상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쯤 되면 혹시나 여기서 한번 빠진다라고 해도 일단 그래 앞으로는 기간 조정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여기를 돌파한 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훅 빠져버렸으면 뭐다?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방 베팅의 근거가 등장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고점의 높이가 이제 비슷하게 맞춰졌으니까 뭐죠? 하방 베팅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안 된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어쨌든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었고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가 잘 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난 폭락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죠? 약간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방향성에 관한 부분의 영향은 끝난 거죠. 그죠? 트럼프가 뭐라 하면서 폭락을 했었어요.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영향은 이제 거의 없어진 거고 근데도 영향이 남긴 남아있죠. 그죠? 어떤 측면에서? 변동성 측면에서. 지난번엔 분명히 봉의 길이가 짧았습니다. 시장이 차분차분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봉의 길이가 이때에 비하면 매우 길어졌죠. 변동성은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어젯밤에 좀 시장이 안정되긴 했으나 지금 변동성이 아직 시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안정되진 않았어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위로 상승하면은 급등, 하락하면 뭐 급락, 폭락 이런 게 둘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여기서 폭락을 한다고 한들 지금 추세적으로 막 하락을 하고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게 됐다고요. 그죠? 어젯밤 상승을 하면서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다. 다만 경계할 거는 높은 변동성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높은 변동성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지난 오랜 상승의 피로감, 그죠? 요게 결과적으로 지금 높은 변동성을 유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오래 누적된 상승의 피로가 쌓여서 높은 변동성이라는 뭐 안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 부담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많이 안정되긴 했으나 그 어쨌든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큰 시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급락하면은 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길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뭐 그런 거를 지금 겁낼 때가 지금 아닌 것 같고 일단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긍정적인 생각을 좀 일단은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뭐 어느덧 뭐 10월도 이제 2주가 남았네요. 그죠? 거의 이제 10월 말에 다 와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석가들의 뭐 이야기를 듣자 하니 하여튼 미국 증시가 뭐 10월 달은 보통 뭐 마지막 주 되기 전에 뭐 이때쯤이 뭐 24일, 25일, 26일, 27일 이때쯤이 보통 계절적으로 해서 10월 달에 가장 뭐 주의를 해야 되는 때라고 하긴 하던데 아무튼 뭐 그전부터 지금 벌써 주식시장이 강하니까 하여튼 뭐 굉장히 좀 강한 거고요. 이 지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월인데 9월 달이 계절적으로 가장 약한 달인데 9월 달에도 안 빠지고 10월 달에도 지금 이렇게 강해버리면은 뭐다 보통 이제 12월 연말까지 그냥 평화롭게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경향이 계속 높다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그죠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도 종가 관리 효과라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월 말이 되면 될수록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펀드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이 매수를 월 말에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요런 이야기 많이 드렸죠. 그죠? 이런 관점, 이런 종가 관리가 큰 관점에서 작용하는 게 또 뭐 연말이 갈수록 더욱더 이런 윈도우들의 지금 종가 관리가 크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10월 달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또 좋아버리면은 올해는 뭐 별일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긴 있겠죠. 오히려 뭐 연말까지 계속해서 성과가 좀 좋아지는 그런 것도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밑바탕에 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지금 어쨌든 지난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12월까지 계속해서 올라 버린다 그러면은 사실 상당히 주식시장은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솔직히 뭐 AI 실적이 어떻고 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어쩌고 해서 뭐 싸다 비싸다 제가 그런 이야기는 잘 못하겠습니다.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4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급하게 올라 버린다라는 건 분명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 과열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부담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오르면은 팔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심리나 어떤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부담은 분명히 상당해지긴 할 겁니다. 만약에 12월까지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면요. 그렇다면 뭐 내년이, 예, 하여튼 뭐 내년에도 글쎄요, 물론 뭐 1년만 오르고 말으라는 법은 없을 수도 있죠. 내년에 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1년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한 큰 투자의 한 단위이죠. 그죠? 1년이. 일단 올해 한 해는 좋게 마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내년에 후폭풍이 좀 생길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올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그 주식이 올라가면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뭐 지금 주식 그 현금 비중이 매우 낮다라고 합니다. 뭐 3.8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뭐 3.7%가 뭐 주식 매도 신호라고 합니다. 거의 뭐 매도 신호 부근까지 거의 다 오기도 했고, 또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이런 거 때문인지 뭐 어쨌든 뭐 사람들이 뭐 AI 고평가론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뭐 종종 있긴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참 제가 얼핏 어디서 좀 본 데이터긴 한데, 이 지금 이제 미국 가계, 그러니까 미국 개인들, 미국 가정에서 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식 비중이 뭐 거의 역대급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3.8, 3.7이란 이런 숫자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던 뭐 미국 가계의 주식 비중 그런 거는 그 결과적으로 사실 뭘 이제 의미를 하는 거냐면, 그 주식이라는 게 누군가 계속 더 사줄 사람이 있어야 오르거든요. 그죠? 누군가 계속 사야지 주식이 오르지, 아무도 안 사면은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3.8이라는 숫자와 또 그리고 미국 가계의 높은 주식 비중은 앞으로 이제 더 살 사람이 고갈되는 뭐 이런 가능성을 좀 암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경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경계하자는 건 아니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런 부담이 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내년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겁니다. 또 내년에 일단 가봐야 알아요. 또 뭐 내년에도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또 주식이 막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일단 그건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근데 일단 그 전까지는 일단 좀 내년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가 뭐 상승을 한 여러 가지 뭐 하여튼 호재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하나하나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트럼프가 중국과 앞으로 잘 지낸다라는 뭐 그런 발언, 그죠? 그런 것들이 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고,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 계속 하고 있죠.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도 주식시장 상승에 한 영향을 미칠 거고, 애플이 또 거의 3% 가까이 올랐죠. 아이폰 판매 호조가 있었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상승 원인으로 어젯밤에 꼽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이 지금 그 화요일이죠. 아마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뭐 테슬라, 인텔 등등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는 아마 내일쯤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좀 잘 보자고요. 뭐 테슬라 실적, 인텔 실적, 뭐 미국의 CPI 발표 이런 것들이 주 후반에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어제 오늘까지는 특별한 일 없었지만은 이제 내일 밤부터는 조금 이벤트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변동성, 이게 그 높은 변동성이 좀 위험 요소이긴 하다, 그죠? 물론 뭐 방향을 잘 활용하면 좋지만 이 우리가 언제나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긴 합니다. 방향성은 위쪽이지만 깜짝깜짝 급락이 제법 이제 세게 한 번씩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그런 것들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변동성이 사실 좀 좋은 거지, 고변동성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다 말씀드렸고, 이건 변동성 추종하는 ETF입니다. 어젯밤에 시장이 하여튼 급등을 하면서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안정이 되긴 됐는데 이걸로는 아직은 완전히 안정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뭐 지난 트럼프 발언으로 인한 10월 10일 날 충격이 아직도 이런 측면에선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변동성이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난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여기 전저점에서부터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 이렇게 변동성이 살아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아래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이 고변동성의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변동성 추종하는 이 ETF는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5일선과 21선을 한 번에 붕괴시키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죠?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쭉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 번 빠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크게 빠졌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또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또 쉽지 않겠죠, 그죠? 물론 근데 어젯밤 미국 증시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얘가 이런 자리를 훅 돌파한 척 한다라고 해서 뭐 추세적으로 문제가 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깜짝깜짝 한 번씩 그런 급락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급락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좀 스트레스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높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다시피 현금 비중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몰빵으로 막 계좌가 들썩들썩하면 견디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그죠? 이런 점들 주의하자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반도체는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중요한 저항을 넘어섰습니다. 완전히 넘어섰죠. 완전히 중요한 저항이 여기였는데 갭상승으로 이 자리를 넘어서고 이렇게 됐으니까 하여튼 반도체 강세는 계속된다. 반도체가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시장이 가격 조정으로 발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런 겁니다. 다만 그저 깜짝 급락은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장기 채권도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장기 채권 장기적인 바닥 만들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30년물 선물 받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은 잘 올라가고 있다 봤고요. 유로화 보시다시피 그냥 외환 시장은 계속 답답합니다. 뭐 이도 저도 아닌 답답한 상황. 솔직히 방향성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뭐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금값은 변동성이 최근에 이제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그죠? 10월 13일부터 금값의 변동성이 좀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 최근에 좀 여기서 이제 음봉이 자주 보이는 걸 보니 이쪽 부근이 단기 고점인가 봅니다. 4,400이요. 단기 고점 한 번쯤. 그리고 마침 음봉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기도 했네요. 오래간만에 10월 17일 날. 그러니까 이쪽 부근이 단기 고점 가능성이 좀 있고, 이쪽 부근은 일단 저항이다, 저항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국제유가 찔끔찔끔 떨어지는 거 주식시장에 일단 긍정적인 요소이고 다 봤습니다, 그죠? 한국 증시는 오늘 양대 지수가 좀 흐름이 부진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이긴 하네요, 그죠? 한국 증시는 너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너무 강하면 뭐 부러진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자주 필요합니다. 어떤 상승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많이 필요해요. 뭐 허구한 날 눈 뜨면 지수가 2%씩 오를 수는 없잖아요. 허구한 날 눈 뜨면 2%씩 오르는 거는 사실 뭐 최근에나 많이 보여서 그렇지, 이게 이 일반적인 모습은 좀 아니고 막 그렇게 건전한 것도 사실 좀 아니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좀 주식시장은 좀 낮은 변동성, 이런 게 좀 안정적이고 좀 긍정적인 뭐 건전한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같은 이런 움직임 1포인트밖에 안 움직였어요. 0.2%, 뭐 0. 몇 프로. 이런 거는 이제 매우 뭐 어떤 건전성을 회복하는 적절한 상승 둔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보고 뭐 하락 전환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어쨌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뭐 직전 고점,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 부근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 특별히 이상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방향성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뭐 잘 움직이고 있어서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면 변동성이 그래도 조금씩 줄어든다고요. 그죠? 이렇게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이런 게 이제 건전성을 회복하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처럼 막 지수가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은 막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풋옵션이 상승하는 막 그런 이상한 모습도 나타나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건전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은 좀 상승 흐름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삼성전자는 그 실적 발표한 이후로 이 흐름이 좀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 흐름이 둔화가 되는데 주식시장 그 분위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좋다 보니까 뭐 그래도 뭐 코스닥이라든가 그죠? 뭐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이 이 순환매를 통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보시면 뭐 조선 뭐 이쪽이 좀 많이 움직였죠. 조선 방산 이런 쪽이 오래간만에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쪽도 어느 그 코스피의 어떤 주도 섹터라고도 한편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업종들이긴 한데 하여튼 그죠?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단기적인 상승 피로를 이렇게라도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올라와 주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죠. 그죠? 이런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오늘 하여튼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승 종목 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이렇게 주도 섹터가 우르르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시장이 강하고 건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도 오늘 뭐 약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 뭐 그래도 한동안 힘을 좀 잃었던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참 비트코인인데 요즘에 비트코인이 이상하게 힘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뭐 주식시장에 비트코인이 미치는 영향 뭐 지금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비트코인이 지난번에 중요한 지지선을 한번 훅 깨고 내려가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 힘이 0 빠지긴 했습니다. 그냥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본 거예요. 뭐 비트코인이 약하니까 뭐 주식이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상관관계는 일단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그냥 약하다 그 이야기 한 거고요. 중국 증시 그 중요한 저항이 여기였는데 뭐 이 아래 박스권으로 갈 생각도 없는 모양입니다. 느리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죠? 중국 증시도 좋고요. 오늘 저기 다카이치가 이제 총리로 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뭐 일본 증시는 뭐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뭐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특별히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계속 상승 중이고 가벼운 조정으로 보셔야 되겠죠. 다카이치가 총리로 선출이 되면서 엔화 약세가 좀 나타난 것 같긴 해요. 엔화 약세. 그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은 요렇게 박스권이었다가 요렇게 지금 어쨌든 방향성이 위쪽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죠. 그죠? 하여튼 주식시장에는 엔화 강세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나타나 버리면 안 좋습니다. 주식시장은요. 근데 아무튼 다카이치가 되면서 요렇게 계속해서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유럽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뭐 특별히 뭐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뭐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최근에 뭐 그렇게 그 시끄러운 프랑스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합니다. 고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왜 그죠? 뭐 프랑스가 요즘 문제가 많다고 한들 물론 뭐 전반적인 추세는 그래서 약하긴 한데요.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긴 한데 아무튼 최근 흐름 같은 걸 보시면 이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뭐 누구 하나 약한 게 없어요. 다 같이 강합니다. 그냥 주식이라고 써 있으면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시장 상승 이유는 반도체 랠리와 또 그리고 그 현금 가치가
뭐 소멸 그 현금 가치가 뭐 상실되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로 대안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면 그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뭐 이런 걸로 인해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 뭐 주식이 잘 오르니까 나도 사볼까? 나도 사볼까? 어떤 이런 포모 이런 사실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참고로 이번이 훼손이 되려면은 뭐 물가지표 이런 게 확 높아져야 되는데 CPI 이런 게 확 높아져야 되는데 근데 뭐 기름값 찔찔찔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물가도 좀 안정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당분간 주식시장에 이 발목을 잡을 거는 일단 특별히 일단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진행 중인데 글쎄요 뭐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지금 뭐 추세적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을 일단 뭐 막을 것 같은 그런 요소는 일단 아직까지는 없다 요겁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